왜 서울에는 왕궁이 5개나 있을까?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는 5개의 궁궐이 남아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 많은 사람들은 이 궁궐들을 각각의 관광지로 기억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궁궐은 단순한 왕의 집이 아니었다. 궁궐은 국가의 중심이었고 정치와 외교, 의례와 문화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도시였다. 그렇다면 왜 조선에는 궁궐이 5개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조선 왕궁의 탄생부터 세계문화유산이 된 창덕궁,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인 창경원, 그리고 지금도 복원 중인 경복궁 이야기까지 함께 걸어가 보려 한다. 1. 한양 천도와 경복궁의 탄생.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수도를 찾았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이미 고려 왕조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여겨졌고 새 왕조에는 새로운 중심지가 필요했다. 풍수와 지리, 군사적 조건을 모두 고려한 끝에 선택된 곳이 바로 한양이었다. 그리고 1395년 조선 최초의 궁궐인 경복궁이 완성된다. 경복이라는 이름은 중국시경의 구절에서 따왔다. 이미 큰 복을 받았으니 더 큰 복을 누리리라. 새 왕조가 오래도록 번영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경복궁은 북쪽의 백악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펼쳐지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구조를 갖추었다. 왕권의 중심답게 규모도 가장 컸다. 2. 법궁과 이궁 조선 궁궐의 기본 개념.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다. 바로 법궁과 이궁이다. 법궁은 국가의 공식 궁궐이다. 왕이 즉위하고 조회를 열며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중심 궁궐을 말한다. 조선에서 법궁은 원칙적으로 경복궁이었다. 반면 이궁은 왕이 상황에 따라 머무는 보조 궁궐이다. 화재나 전란 혹은 생활상의 이유로 다른 궁궐을 사용할 수 있었다. 창덕궁과 창경궁, 경희궁은 이러한 이궁의 성격을 지녔다. 쉽게 말해 경복궁은 조선의 청와대이자 국회의사당이었다면 다른 궁궐들은 대통령 관저와 임시직무 공간의 역할을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3. 임진왜란, 모든 궁궐이 불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일본군이 한양에 들어오면서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등 주요 궁궐이 모두 불타버렸다. 놀라운 점은 전쟁 후 가장 먼저 복구된 궁궐이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었다는 사실이다. 왜였을까? 경복궁은 규모가 너무 컸다. 전쟁 직후의 조선에는 그 거대한 궁궐을 복원할 경제력이 없었다. 반면 창덕궁은 비교적 복구가 쉬웠고 지형도 안정적이었다. 결국 1610년 광해군은 창덕궁을 재건하고 이곳을 새로운 중심 궁궐로 삼는다. 이때부터 약 270년 동안 조선 왕들은 대부분 창덕궁에서 생활하게 된다. 즉, 조선 후반기의 실제 중심 궁궐은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었다. 4.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유. 1997년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아름다워서라고 생각하지만 유네스코가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다. 자연과의 조화. 중국 자금성은 거대한 축선을 따라 인공적으로 배치된 궁궐이다. 반면 창덕궁은 산의 능선과 계곡을 그대로 살려 건물을 배치했다. 건물이 자연을 지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 속에 스며든다. 인정전, 선정전, 희정당, 대조전은 지형에 따라 조금씩 방향이 다르고 후원으로 들어가면 그 특징이 더욱 뚜렷해진다. 특히 후원, 흔히 비원이라 불리는 공간은 왕실의 휴식처였다. 부용지, 주암루, 애련정, 존덕정. 연못과 정자, 숲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정조는 이곳에서 학문을 논했고 순조와 헌종도 후원을 즐겨 찾았다. 유네스코는 창덕궁을 동아시아 궁궐 건축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뛰어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창경궁, 원래는 어머니들을 위한 궁궐이었다. 창경궁은 조금 특별한 궁궐이다. 성종은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기존의 수강궁을 크게 확장했고 그 결과 탄생한 궁궐이 창경궁이었다. 즉, 창경궁은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왕실 어른들을 위한 생활 공간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었다. 두 궁궐을 합쳐 동궐이라고 불렀다. 6. 창경원이 된 창경궁, 조선 왕궁의 가장 아픈 역사. 1909년 대한제국은 이미 일본의 강한 간섭 아래 놓여 있었다. 일본은 창경궁의 이름을 창경원으로 바꾸었다. 궁궐을 공원으로 만든 것이다. 동물원이 들어서고 식물원이 조성되었으며 놀이시설까지 설치되었다. 겉으로는 시민을 위한 근대 공원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조선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 있었다. 왕이 살던 공간을 유원지로 바꾸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왕궁의 위엄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사람들에게 창경원은 인기 있는 나들이 장소였다. 벚꽃이 피면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아이들은 코끼리와 사자를 보러 갔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왕궁을 왕궁답지 않게 만들려 했던 식민지 정책이 숨어 있었다. 1983년 동물원이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전하면서 비로소 창경궁의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7. 덕수궁 대한제국의 마지막 궁궐.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머물면서 궁궐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고종의 중심 궁궐이 된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그리고 덕수궁은 전통 궁궐과 서양식 건축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변한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석조전이다. 석조전은 영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 건물로 조선 궁궐 안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덕수궁은 조선이 근대로 나아가려 했던 흔적을 보여준다. 전통 목조 건축과 서양식 석조 건축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하는 곳은 한국에서도 매우 드물다. 8. 경희궁 사라진 서쪽 궁궐. 경희궁은 광해군 때 건립된 궁궐이다. 한양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궐이라고 불렸다. 조선 후기에는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하기도 했고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궁궐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가장 심하게 훼손된 궁궐이 바로 경희궁이다. 학교와 관청이 들어서면서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경희궁은 일부 건물을 복원한 모습이다. 그래서 경희궁에 가면 다른 궁궐보다 넓은 빈 공간이 많다. 그 빈 공간 자체가 역사다. 사라져버린 궁궐의 규모를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9. 동궐도와 서궐도 사진이 없던 시대의 기록. 조선에는 사진이 없었다. 그렇다면 당시 궁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동궐도와 서궐도 덕분이다.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초대형 궁궐 그림이다. 가로 약 5.7m, 세로 약 2.7m에 이르는 거대한 작품으로 건물의 위치와 이름, 주변 지형까지 매우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학자들은 동궐도를 조선 궁궐 연구의 보물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사라진 건물들을 복원할 때도 동궐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서궐도는 경희궁 일대를 그린 그림이다.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서쪽 궁궐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쉽게 말해 동궐도와 서궐도는 조선판 항공사진인 셈이다. 10. 경복궁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 조선 후기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경복궁은 1865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대적으로 중건된다. 당시 무려 7천여 칸에 달하는 거대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경복궁도 일제강점기에 다시 큰 상처를 입는다. 광화문이 이전되고 궁궐 중심부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총독부 건물은 단순한 행정청이 아니었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앞 시야를 가로막아 조선 왕궁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해방 이후에도 총독부 건물은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그리고 1995년 광복 50주년에 맞춰 마침내 철거된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니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이후 광화문, 흑례문, 강령전, 교태전 등 주요 정각들이 단계적으로 복원되었고 현재도 경복궁 복원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11. 다섯 궁궐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보자.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자 가장 웅장한 궁궐이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실제 생활 궁궐이다. 창경궁은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이었다.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근대화가 남아있는 궁궐이다. 경희궁은 서쪽 궁궐이자 가장 많이 사라진 궁궐이다. 공통점도 있다. 모든 궁궐에는 정전, 편전, 침전이라는 기본 구조가 있다. 정전은 국가 의례 공간, 편전은 업무 공간, 침전은 왕의 생활 공간이다. 즉, 조선 궁궐은 단순한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국가 운영 시스템이었다. 엔딩. 서울의 5궁궐은 서로 다른 시대의 얼굴을 간직하고 있다. 경복궁에는 건국의 꿈이 남아있고 창덕궁에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 했던 조선의 미학이 흐르며 창경궁에는 식민지의 상처와 복원의 노력이, 덕수궁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결이, 경희궁에는 사라진 역사의 빈자리가 남아있다. 우리가 궁궐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보는 일이 아니다. 그곳에서 웃고 울고 고민했던 사람들의 시간을 함께 걷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늘도 서울 한복판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 왕궁 이야기 시리즈 2번째 경복궁 조선을 세운 궁궐 편으로 이어가 보겠다.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 왕이 걸었던 길을 따라 조선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